삼남매 중 둘째인 남편과 결혼해 연년생 두 아들을 낳아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쉰이 코앞이라는 홍 씨. 아주버님은 홍 씨가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이혼을 해서 홍 씨가 사실상 맏며느리였다고 합니다. 힘에 부칠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맞이 사랑이 지극한 시부모님 사랑도 듬뿍 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시아주버님이 7살 연하와 재혼을 하면서 홍 씨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속도 위반으로 아들까지 낳은 나이 어린 형님이 홍 씨에게 은근슬쩍 말이 짧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17년 동안이나 굳건했던 고부 사이에 형님이 나타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건데요. 매일매일 요동치는 홍 씨의 마음, 왜 그런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조금 각색했다는 점,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결혼 17년 차, 이제 곧 쉰을 앞뒀다는 이 아내분의 사연인데 아들도 둘 낳고 남편이랑 잘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새 식구가 짠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새 식구가 들어오기 전 상황을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후반 홍모 씨입니다. 친정엄마 지인 소개로요, 2살 연하인 남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위로는 형이 있고요,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버님 같은 경우엔 홍 씨보다 2살이 많았는데 홍 씨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일찍 결혼을 했다가 아이 없이 이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부모님은 그런 맏아들이 이제 일찍 이혼해서 혼자 지내니까 좀 더 안쓰러워하고 걱정하시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홍 씨가 들어오니까 또 아들도 둘씩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맏며느리 역할도 싹싹하게 잘한다. 너무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맏며느리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도 많이 덜 해줬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 있나 봅니다. 네, 또 특히 좀 그런 집이 아직 있는 거죠. 근데 이 집안이 바로 그런 집이었어요. 이 부모님들께서, 시어머니께서 특히 이 맛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중요하고 맏며느리가 중요한데 원래는 맏아들도 아니고 맏며느리도 아닌데 이제 그 형님 아주버님께서 이제 이혼을 하셔서 이 며느리가 이제 홍 씨가 맏며느리가 된 건데 이 홍 씨가 맏며느리로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자식을 둘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장손들 이러면서 이 아들들도 너무 예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들들을 낳아주었으니까 산후조리원 비원 싹 다 대주시고 아이들 편하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다녀야 된다고 하시면서 차도 싹 뽑아주시고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너무 든든했다고 합니다. 실제는 둘째 며느리지만 뭐가 됐든 첫째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사실상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렇죠. 근데 홍 씨가 점수를 딸 수 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아주버님이 이혼해가 혼자 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살림살이를 챙겨야 되는데 이 홍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알뜰하게 챙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볼 때 우리 그 며느리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박수치고 흡족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 생각에도 나이 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챙기는 것보다는 홍 씨가 와서 챙겨주니까 오히려 좋았던 것이죠. 남편도 잘 모시고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아주 그냥 최고 효부네 아주 그냥. 야, 좋은데 새 식구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됩니다. 아주버님이 이제 7살 연하하고 결혼했는데 속도 위반을 좀 했어요. 재혼하면서 속도 위반을 좀 했어요. 이런. 그러니까 아주버니가 50대 정도니까 또 7살 연하라고 해봤자 40 초반인데 일단은 둘 다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속도 위반이 오히려 경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홍 씨 입장에서도 아주버니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부양 혼자 하려니까 재혼이 좀 반가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홍 씨보다 5살 어린 나이 어린 형님하고 또 그 형님을 대하는 시가의 태도 뭔가 이상합니다. 홍 씨의 심기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 혼자 오롯이 다 받아내던 그 며느리의 역할을 형님이 와서 반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좀 기대랑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형님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요, 너무 참하다, 예쁘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형님은 임신한 상태였다 보니까 뭐 배 더 부르기 전에 결혼 얼른 하자라고 해서 부랴부랴 식준비 서두르던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형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랑 병원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조금 셈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오랜만에 갓난아기 보니까 너무 좋으시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워있던 이 형님이요. 대뜸 동서 뭐 저기 내 가방 좀 하면서 말이 좀 훅 짧아지는 거예요. 속으로 뭐지 당황은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5살이나 어린애가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딱히 대놓고 뭐 반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네 형님 하고 가방 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요. 반존대도 아니고요. 말끝이 그냥 아예 대놓고 짧아진 겁니다. 아이 교수님 이럴 때는 시어머니가 너 지금 아무리 둘째가 너보다 너 그래도 손 아래 사람이라도 존대를 서로 해야 이렇게 또 탁 서열 정리해 주셔야죠. 네, 또. 그러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서로 존대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은근슬쩍 반말을 싹 하는데 그냥 어머니께서는 지금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이 깐난 얘기가 지금 너무 예쁜 거죠. 그 깐난 얘기에 완전히 다 혼이 빠지셔가지고 뭐 두 며느리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새로운 며느리 너무 예뻐하시면서도 홍 씨한테는 이런 거예요. 쟤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굳은 일을 더 시키시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보면 맛있는 거는 새 며느리 앞에 다 있고 얘 물 좀 가져와야겠다. 얘 김치 좀 더 가져와야겠다. 얘 이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앉아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이고. 일이 더 바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 형님이라는 사람은 상전 중에 상전. 그냥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둘째 며느리 그냥 예뻐해 줄 때는 언제고? 자, 17년 동안 잘했는데 하여튼 좀 서운했습니다. 근데 더 한 게 있어요. 아이들 문제예요. 이 두 아들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불만스러웠습니다. 이 홍 씨 두 아들, 사촌 동생 아니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막 놀아주려고 하면 그 좋은 마음에서 아이들이 한 건데 아이고, 머리 쓰다듬지 마라. 깜짝 놀란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살살 토닥거려야 된다면서 아이들을 혼을 내는 거예요. 아이고야. 서운할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서 남편도 좀 서운합니다. 남편이 계속 뭐 이런 말이에요. 이야, 그 형수 뭐 귀엽네. 형수, 야, 우리 형님 뒤늦게 그 팔자 좋대. 야, 능력 있대. 아, 뭐 세상에.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 형수 싸가지 없네가 아니라 귀엽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홍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하고 이 집 사람들 대체 다 왜 이런가? 왜 이러지? 라고 깊은 서운 또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형수 편 들어도 신랑 놈은 죄송합니다. 신랑은 와이프 편 들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참 홍 씨가 보기에는 별게 없는데 일단 형님은 초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이도 많고 또 이혼도 했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기특한데 이제 또 아이까지 낳았다.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께 한 번의 어떤 이혼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어떻게 들어온 며느리인데 하는 마음에 더 잘해주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최근에 명절 앞두고요.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너는 이번 명절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애나 잘 보고 집에서 쉬다가 그냥 우리 집에 밥이나 한 끼 그냥 살짝 먹으러 와라 했고요. 이 덕분에 홍 씨는 형님 새로 들어왔는데도 일이 줄기는커녕 그냥 상전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애 핑계 대면서 또 애매한 시간에 왔어요. 그래서 홍 씨가 밥을 한 번 더 차려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다. 자, 은근슬쩍 말도 짧고 시어머니 사랑 등에 없고 얄미운 짓만 콜라하는 이 나이 어린 형님과의 한판 승부. 자, 별별 극장으로 꾸며봤는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와 박상희 교수가 준비했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형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2주 뒤에 어머니 생신이라서요. 동서 안 그래도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어머니 뭐 좋아하시니? 나 말고. 네? 고기보다는 생선 좋아하시고요. 형님보다는 저를 더 좋아하셨고요. 뭐라고? 동서 잘 안 들리거든? 아니에요. 음식은 제가 다 준비할 거고요. 형님은 몇 시쯤 오실 건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도 애매한 시간에 오실 것 같으면 미리 얘기 좀 해주시고요. 동서 우리 은배가 차 타면 멀미하고 보채. 그게 내 맘대로 돼야 말이지. 동서도 알지? 그럼요. 저도 떡두꺼비 같은 애가 둘인걸요. 그럼 이번에도 빈손으로 탈랑달랑 와서 밥만 드시고 가는 거죠? 아이고 니 형님한테 그 무슨 말벌이 그라노? 빈손으로 오라니. 은배 데리고 오면 그걸 됐지. 아이고 우리 다혜야.
야 홍구멍 쫙쭉 확 때릴까? 어디서 말버릇을 확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원래는 우리 이자연 기자한테 그 싸가지 없는 그 역할을 맡길까 하다가 이 버르장머리 없는 역할은 또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가 워낙 평소 성격처럼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좀 역할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거 진짜 예민한 겁니까? 이 홍 씨가? 예? 팀장님부터 좀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형님이란 분이 좀 눈치가 없는 건데 사실은 형님하고 싸우면 안 되고 아주버님한테 남편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남편끼리 정리를 해야 되지. 형제끼리.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 형님하고 이 동서하고 싸우게 되면 집안 분란 나니까 남편을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아주버님한테 절대로 그 아래 동서지만 반말하지 말아라. 말을 짧지 말아라. 그리고 밥 먹을 때 일지와 같이 먹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도 이 사연자 홍 씨의 남편도 우리 형수 진짜 귀엽다 이러고 있는데 이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고 여성이 남편을 꽉 잡고 살아야죠.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요? 맞죠, 소장님? 그럼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팀장님 본인은 사모님 막 이렇게 잡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눈치 봅니다. 진짜요? 자, 교수님. 네, 질문이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서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5살이나 넘고 새로 왔는데 이렇게 반말을 놓으면 저도 지금 연기하는데도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네, 속상하죠, 화나죠. 그래서 이 오늘 얘기하신 주인공 너무 속상하실 수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또 형님도 그렇고 이분을 배려하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어떤 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께서 직접 시어머니하고 어느 순간에 허심탄회 얘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남편이 나서서 이 부분은 네, 엄마 이거 우리 부인은 너무 속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그냥 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전 다른 거는 사실은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해결될 가령 것 이렇게 같아요. 조용한 데로 좀 불러서 형님을 저는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 확 니야, 이런 니 몇 살이고? 그러니까 니 태어날 때 내가 지금 밥을 얼마나 먼저 아나? 뭐 이렇게 공깃밥 개수가 몇 개인데 5살, 5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년이면 초등학교 벌써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건 그 중요하지 않고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뭐 애가 지금 새로 태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새로운 거니까 환영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고쳐야 돼요. 말은 서로 존대하는 게 맞아요. 그럼요. 어떻게 그게 반말? 조선시대도 그랬나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존중의 차원에서는 그 부분은 반드시 얘기해서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번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화장실로 끌고 가서 뭐 화장실까지는 아니어도요. 어쨌든 둘만의 공간에서 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가족 여러분 의견 전해드리자면요. 미래는 아름답다님 서로 존대해야죠. 지금이 조선시대냐 하셨고요. 하림님 저 지금 미용실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요. 너무 열받네요 하셨습니다. 최수호 사랑님 저도 결혼 19년 차인데 2살 어린 형님이 반말해요. 어떡하죠 아이고, 하셨고요. 세상에. 오티움님 반말하면 그냥 같이 반말하세요 하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